네,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가 오늘 장에서 이 장중에 좀 횡보를 좀 보이는 시장이었지만은 전반적인 미 증시에 대한 미중과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방어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증시의 가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가 컸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헬리 스미스에 대한 움직임이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요. 자,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헬리 스미스와 같이 주요 몇몇의 종목들에 대한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라면은 오후장 들어와서는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헬리 스미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헬리 스미스가 이전에 임상 3-3에 대한 실패 소식으로 해서 큰 하락을 보였다가 이번에는 임상 3-3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을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3-3에 대한 그동안 기대감을 가져왔었던 혹은 시장에서 실패에 대한 이 실망감을 가졌던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요. 우선은 오전장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로만 접근이 되었었는데 오후장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등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지수 상승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반등에 대한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벤트, 모멘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등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섹터 움직임은 상당히 좀 반가운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해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헬리 스미스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임상 산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마지막에 임상 산상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이 헬리 스미스였고요. 다만 그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단기 급락을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좀 보시면은 자체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 안전성 입증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헬리 스미스가 다시 한번 임상 3-3에 대한 기대감,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임상 3-3에 대한 결과적인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단기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들이 만약에 앞에 이 단기적으로 이 결과를 확인했다라면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관망세로 지켜봤을 텐데 그 기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헬리 스미스에 대한 효과가 오히려 극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헬리 스미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헬리 스미스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현제약도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헬리 스미스와 이현제약은 개별적인 뉴스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따라서 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향방을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이현제약과 헬리 스미스는 주요 이 매물대에 대한 돌파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헬리 스미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단기 하락을 했던 위치가 상당히 지난 이 연중 박스권을 그렸던 위치를 이탈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진입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앞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4만 원권에 대한 진입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상한가가 사실은 호가 출발이 22%대도 출발했기 때문에 빠른 상한가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향후 14만 원권에 대한 저항대를 크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 예측하면서 단기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14만 원권에 대한 가격 상단에 대한 테스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헬리 스미스 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는데 오늘 라인대가 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상한가 마감을 이 안착을 크게 장 초반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 라인대 돌파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내일장에서는 21,000원 라인대 돌파를 염두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라인대가 지난 이 2017년도 이 라인대에 대한 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21,000원에 대한 가격 테스트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후장에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임상 3상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신라젠, 차바이오텍, 메지온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다만 이제 아침에 이 헬리 스미스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이
호재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어간다라면 항암제를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개장전 포인트 때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이 앞으로 항암제를 할 수 있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그리고 이 에클론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반등이 좀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13%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임상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수 웹지스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도 추세에 대한 연속성이 나온다라면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 그리고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있는 이 제넥신이라든지 그리고 큰 종목인 유한양행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도 오늘 3%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3%의 움직임은 큰 급등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항암제에 대한 파이프라인 종목들을 접근하지 못했다라면은 남아있는 종목은 동아 ST 이와 같은 종목들 내일장에서 이 바닥권 지지 흐름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살펴보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멘텀이 나왔던 두 번째 특징적인 이유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LG화학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가 차트 보도록 하죠. 우선은 LG화학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락이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소식이 지난주부터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52주 신저가 그리고 이 LG화학의 또 악재가 나온다라면은 ESS 화재 사건에 대한 관련된 국감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삼성 SDI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자 오히려 이 LG화학과 삼성 SDI에서의 이 이야기들은요, 과거에 이 하청 기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ESS 에너지 저감 장치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안에서 이 전수조사라든지 뭐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가 나올 텐데 그거에 따른 결과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 싸다라고 지금 당장은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만은 오히려 일정 부분 이 기간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결함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G화학과 삼성 SDI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좀 크게 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에 대한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은 신저가를 따라가진 않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의 기회로 준비를 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하단에서는 27만 원권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30만 원권 이하에서는 가격에 대한 브레이크가 나온다라면은 3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한 주가 하락을 동반했던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이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브레이크 잡는다면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이 종목이 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램테크놀로지가 오늘도 국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와서 반도체에 대한 육성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램테크놀로지가 단기 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고점, 그러니까 지난 7월 달부터 이어졌던 국산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이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 상한가 연출되었던 가격 지지가 앞으로도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단기 수익은 챙기겠지만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에 대한 지속성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램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이 확대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신고가 경신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종목으로는 솔브레인 놓치지 말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장 또 미 증시 전반적으로 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이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증시에서도 모멘텀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내일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다른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주요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악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수요에 대한 증가, 재고 소진에 대한 기회가 나타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전환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라면은 증시 지수 차트의 연속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힘을 키운다라면은 삼성전자 역할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텐데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따라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역할이 안 나온다라면은 다음인 이 미국의 이벤트를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롬 파월 의장이 7일, 8일, 9일까지 이 주요 위치에서 연설을 앞두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9일날 이 연준 행사에서 마지막 연설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주는지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10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고위급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도 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망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월요일과 또 이 주 후반까지 시장에 대해서 쫓기보다는 좀 현금을 확보하면서 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따라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관망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급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